많은 분들의 시선은 곁에 앉았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행사에서 만나셨던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지구촌 모든 사람이 함께 지구를 걱정하고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하는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창원시를 명실상부한 환경 수도로 만들어낸 창원 시민들과 함께 오늘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뜻깊습니다. 이제 창원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에서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 시민과 경남 도민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이제 미세먼지도 중요하긴 한데요.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경남 창원 양정철 원장과 함께 이 비상한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이종원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걸 경상도 말로 좀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욕받제. 예, 이 모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으로 해서 김경수 지사가 뭐 상당히 이제 곤혹을 좀 치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뭐 최측근이면서 본인의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김경수 지사가 그런 고생을 좀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었을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내려가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뭐 최근에 들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 지표라든가 뭐 들리는 그 말에 따르면 부산 경남 지역에 지금 여론이 지금 많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문재인화 현상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 부산 경남 지역에는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정치적인 필요성도 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네. 지금 내려가신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네. 되고요. 그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지금 이제 측근들이 다 지금 이제 함께 그 옆에 지금 자리를 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측근 중에 또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의 행보가 요즘 더더욱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야인으로서의 인연 언제 있었냐는 듯 지금 광폭 행보에서 이재명 지사를 만난 그 만찬의 후일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지금 뭐 소주 2잔, 2병을 곁들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재명 지사가 SNS를 통해서 하는 말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일단 뭐 이번에 저녁에 이제 소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면서 네. 이전에 이재명 지사가 대권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문패널과 굉장히 앙금이 있었잖아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경선 과정에서 많이 굉장히 싸웠죠. 공격을 네. 하고 또 그다음에 또 경기도지사 후보하면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이 또 후보로 나서면서 계속 굉장히 앙금이 좀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해경무 씨라고 해서 이재명 네. 지사의 부인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여권 내이면서도 마치 이재명 지사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서로 감정이 있고 서로 대립하는 네.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양정철 원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같이 화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걸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에 있어서 정부를 이끌고 또 나라를 이끄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라고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분열해서는 총선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녁도 먹고 소주를 하면서 뭐 서로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양정철 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도 만나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의 연구원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아마 내년 총선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체적으로 딱 흐름을 자체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이고 네. 또 본인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러한 행보로 인해서 굉장히 몸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그런 부분도 되고 또 이걸 총선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네. 길을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윤현찬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이제 휘하에 자리를 주면서 이게 관건 선거가 첫 출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한국당에서 제기는 했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친문분들이 보실 때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과 상당히 격렬한 앙금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 지사가 저렇게 지지자들에게 이제는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교수님? 일단 뭐 원팀 얘기를 했겠죠. 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 대권 후보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민주당과 함께 같이 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고요. 네. 형식적으로는 결국 지금 그 업무 협약을 매개로 해서 만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이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 광역 자치단체, 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그 지사나 시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특정 세력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특정 정당과만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총선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네. 대단히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과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른바 그 연구원장이잖아요. 네네. 연구원장인데 지금 문재인의 남자, 왕의 남자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국정원장을 4시간 만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경기지사, 그 다음에 부산시장, 경남지사를 차례로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양정철 원장의 그, 뭐랄까, 그 비선, 아까 측근 실세로서의 네네. 그 권한이나 힘을 보여준 것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짜는데 네. 오히려 앞으로 네. 당내 갈등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정철 원장을 비롯한 친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 직계가 총선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네. 상황이 되면. 그랬을 경우에 그곳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비문 진영이 상당한 견제를 할 가능성이 있고 네. 이전에 서훈 국정원장과의 만남에서도 양정철 원장 그 동선이 네. 사전에 흘려졌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데 결국은 당내의 다른 계파에서 흘러간 게 아니냐 이런 게 정설로 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정철 원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네. 당내 갈등 요소는 더 커질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마 한국당까지 얹어서요. 지금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잠깐 보시고 나서요.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그제 저녁 같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 좀 궁금해서. 아이 뭐 그냥 모처럼 만난 거야. 안 되고 그 이제 근황. PK 지역한데 지사님이랑 시장님이랑 만나세요? 네, 뭐 그때 자리 계시면 네. 만나기로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뭐 실무자들이 아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직접 하지 않아요. 한국당에서 그 지방 연구원이랑 협약 맺는 거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한국당도 신청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김경수 지사 만난다면 어떤 얘기 나누실까요? 그건 좀 해봐야죠. 저도 귀국하고 김 지사 그 일 있고 아직 못 봤거든요. 따로 연락은 혹시? 가끔씩 안부는 묻는데 네, 서로 바빠서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몰래 뒤에서 나쁜 행동을 하다가 들키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보란 듯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사신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가 청와대 말을 잘 듣는지 내년 총선에 잘 협조할 것인지 살펴보라는 대통령의 특명이라도 받아든 것 아닌지 싶습니다. 양정철 원장,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떠받들겠다는 문주연구원장다운 참으로 오만한 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말이죠. 이 총선을 넘어서 대선을 향한 윈윈 전략의 공감대가 있었을까요? 김경수 지사는 문 대통령 그리고 양정철 원장과도 곧 만날 예정이고요. 이 지사와 그리고 친문과의 살가운 관계도 심상치 않다라고 보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양정철 원장의 관계를 네. 지금 잘못 진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을 전체를 다 기획한 인물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년 총선도 오히려 양정철 원장이 다 기획을 하고 네. 예, 최근에 부원장들 강화시킨 것만 봐도 이제 확인이 초선의원들 다 가능하듯이 모았죠. 오히려 문재인 네. 대통령에게 이렇게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수용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 총선 기획과 관련해서는 양정철 원장이 일단 주역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조차도 아마 양정철 원장이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랬을 때 네.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구조일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지금 내년 총선의 기획의 가장 윗단에 있는 인물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인물들을 최근에 다 만났어요. 네. 서훈 국정원장, 정보를 책임지고 있죠. 뭐 그래서는 아니 되나 사실은 국정원이 이 선거 관련해서도 지역 정보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이면서 네. 동시에 자치단체장들인 인물을 만났어요. 자, 이분들이 그런데 또 묘하게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해요. 그러니까 네. 현역 의원들 중에 지지 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물들이어서 이 두 분은 지금 뭐가 최대 관심사냐 하면 가능한 한 자기 개파를 내년 총선에 한 명이라도 또 공천시키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로 주고받을 것이 꽤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